마케팅학과 졸업논문 세미나 안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과 윤승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케팅학과의 졸업논문 세미나 과목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크게 이제 네 순서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마케팅 졸업논문에 대해서 졸업논문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번 학기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의 세부적인 일정들을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진행됐던 마케팅 논문 중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졸업논문을 작성할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될 내용들은 파워포인트 자료도 같이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요. 실제 동영상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함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졸업논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는 마케팅 졸업논문의 이해입니다. 자,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 여러분들이 입학하셨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도 졸업논문 세미나 하면 무엇이 이 졸업논문 세미나 과목인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과목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강했던 과목과는 다르게 2학점 과목입니다. 2학점 과목이고요. 그리고 패스 페일 과목이에요. 과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면 패스를 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F를 받게 됩니다.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마케팅학과의 유일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졸업을 위해서 다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전공 과목도 일정 숫자 학점만 채우면 되잖아요. 내가 특별한 과목, 특정한 과목은 필요가 없다, 수강이. 그럼 안 들어도 되는데,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를 수강하지 않고 패스를 받지 않고는 마케팅학과를 졸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 과목은 안에 온라인 강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수업을 들으시면 온라인상의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든지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 과목을 들어가 보면 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이 필요가 없고요. 강의를 수강할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과제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에서 요구되는 과제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졸업 논문이에요. 졸업 논문을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졸업 논문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케팅학과 졸업의 필수 과목이고요. 2학점 패스 페일, 그리고 졸업 논문을 쓰는 과목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졸업 논문 세미나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 이제 모든 학과들이 이 졸업 논문 세미나,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2학점짜리 논문 세미나 내지는 논문 프로젝트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목들은 동일하게 특징이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지 해당 학과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각 학과마다 학과 특징에 맞게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학과는 이 졸업논문 세미나를 통해서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졸업 논문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 논문 작성을 요구하고 이 부분을 필수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졸업 논문 세미나는 이 여러분들이 학사 과정에서 공부한 여러 그 온라인 수업의 내용들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 이론적 체계를 실무적 상황 또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배우고 사례도 공부했는데 이것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보는 훈련, 연습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또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졸업 논문을 쓰는데 우리가 조별 과제를 통해서 팀 프로젝트로 논문을 쓰게 돼요. 이를 통해서 팀워크라든지 협업을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시험 보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졸업 논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문서 작성을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논문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작성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인 발표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수업만 듣고 그 일반적으로 하던 그 다른 과목과는 조금 차별화되게 이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것을 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논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고하고, 분석력,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전략적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사실상 졸업 논문 세미나에서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의 그런 어떤 파워포인트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처음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실제 연습을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졸업 논문을 실제 쓰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론적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 한번 맞춰서 적용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졸업 논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논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박사학위 논문 또는 학자의 논문, 뭐 석사학위 졸업할 때도 논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논문의 정의부터 볼게요. 논문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힌 글을 논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한 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의 유형이 있겠죠. 어떤 게 있나요?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 안에도 내 생각이 녹아 들어갈 수 있고 기사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논문은 이 다른 유형의 그 어떤 글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내 생각을 밝히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힌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논리적이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논문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논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논문 주제 자체가 어느 정도 참신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다른 사람들이
썼던 논문을 그대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연구를 하는 것은 그 논문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가 않겠죠.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구 주제에 있어서 참신성과 독창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논문에서 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A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관적이지 않게 뒤에 가서 A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흘러가면 안 되겠죠.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일관적인 시각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논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밝히는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밝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논문의 기본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논문이라는 글을 쓸 때는 완전성, 간결성, 그리고 방법론의 구체성,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정확한 어법, 그리고 문장의 사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다양한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논리적 일관성 중요하고요. 객관성, 신빙성, 뭐 다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요건들을 모두 잘 지켜가면서 논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논문 세미나를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학 그리고 마케팅에서 이제 보통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논문이라는 형태로. 그러면 연구는 어떤 유형의 연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케팅 그리고 경영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례 연구이고요. 두 번째가 기본 연구예요. 사례 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기업이나 뭐 특정한 상품, 브랜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케팅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사례 연구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경영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창의적인 그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례 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례 주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게 수집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이 각각의 자료에 담긴 뜻을 분석하고 이것을 해석해서 이것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사례 연구가 하나의 연구 유형이고요. 이 사례 연구가 바로 우리 졸업 논문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논문의 그 뒷받침되는 연구의 형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례 연구를 수행하셔야 된다. 자, 참고로 기본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는 넘어가야죠. 기본 연구, 베이직 리서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예요. 마케팅 전략이나 실행에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이론을 찾아내기 위한 학술 연구를 기본 연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연구를 많이 하겠죠. 기본 연구를 할 때는 기존 이론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어요. 이제 기존 이론에 따르면은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 모델은 뭐 상대적으로 더 잘생긴 사람을 기용해야 된다,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세우고서 실험이나 설문조사, 서베이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얻고요, 자료를 얻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앞에서 내가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면 이 검증이 완결하게 되면 이 가설이 하나의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이론을 찾기 위한 학술 연구를 기본 연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본 연구는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진학하신 다음에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 세미나에서 수행해야 되는 연구는 바로 사례 연구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경영학, 마케팅 연구 유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기본 연구가 수행되기 이전에 사례 연구가 먼저 수행돼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연구가 사례 연구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제 경영학 논문, 마케팅 논문을 보면 상당 부분 비중이 이 사례 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학사과정 졸업 논문으로 사례 연구 쓴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무시할 만한 이런 쉬운 연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성도 매우 큰 연구 영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졸업 논문 세미나를 통해서 사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례 연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 연구 논문의 형식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 기본적으로 모든 논문들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연구나 사례 연구나 동일한데, 서론, 본론, 결론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사례 연구는 조금 특징적이죠. 서론 안에서는 연구의 배경,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는지, 연구의 목적, 이런 내용들을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상품 또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서론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론에 들어가면 환경 분석과 마케팅 분석의 큰 두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 분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거시 환경 분석이라든지 내부 환경 분석, 경제 환경 분석, 고객 분석과 같은 내용들이 환경 분석 안에서 포함돼서 다뤄져야 되고요. 마케팅 분석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STP, 시장 세분화, 필요 시장 선정, 포지셔닝, 이 STP 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신제품의 시장 출시 전략에 대해서 본다면 시장 진입 전략을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특정한 브랜드의 브랜딩 전략을 본다 하면 브랜딩 전략을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케팅 분석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특정한 브랜드의 IMC 전략을 본다 하면은 마케팅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이 STP 전략은 기본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도 이루어져야 되고,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론에 실제 기업 또는 브랜드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경영 사례,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결론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 하면, 기존 마케팅 전략에서의 문제점이나 취약점 또는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그 기존 전략에서의 문제점이나 취약점과 발전을 위한 이 문제점에서의 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유통 전략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이 발굴이 되면, 그럼 유통 전략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시점, 현재 처한 상황에서 특정 브랜드가 선택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 최적 대안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 최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일반적인 그 사례 연구, 일반적으로 퍼블리시 되는 사례 연구들을 보면, 발표되는 사례 연구들을 보면
최적 대안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학사 과정에서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순한 최적 대안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 대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의 개선을 위해서 뭐 홈쇼핑으로의 진출을 선택했다 하면, 홈쇼핑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전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고를 했던 참고 문헌들을 나열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례 연구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서론에서는 단순한 그 브랜드,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 같은 게 들어가고, 본론에서는 환경 분석과 마케팅 분석의 내용이 들어가고, 결론에서는 자, 문제점에 대한 전략적 대안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사례 연구 논문의 형식 살펴봤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자, 문제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추세에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 특정한 주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서론 부분에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연구 대상 기업, 브랜드 또는 상품을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 기업, 브랜드, 상품, 그리고 상품 포트폴리오, 브랜드 포트폴리오, 출시 지역, 시점, 동기, 이런 것들을 서론 부분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특정한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다 하면은 브랜드에 대한 소개만 해도 여러분들이 100페이지 채울 수 있어요. 여러 인터넷상의 자료나 다양한 자료를 모으면은. 그런데 우리 졸업 논문에서는 이 서론은 짧게 핵심만 간단히 작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워드 분량, 보고서 분량으로는 한 2페이지 정도 서론에 할당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발표 자료에서는 파워포인트 전체 10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내외로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담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브랜드, 연구 주제는 기본이지만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소개, 기업에 대한 소개는 가능한 짧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줄여서 담으시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본론 내용의 내용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환경 분석의 내용, 두 번째, 마케팅 분석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환경 분석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 경우에 따라서 환경 분석 안에 다양한 그 환경 분석 중에서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될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모두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는 내용은 거시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경쟁 분석, 고객 분석, 이 네 가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케팅 분석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시장 세분화 전략, STP 전략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시장 세분화는 특정 브랜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중에서 표적 시장은 어떤 시장을 선택한 것인지, 표적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 전략은 어떻게 구축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
뭐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본론 부분에 담아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졸업 논문 세미나에 졸업 논문을 쓰실 때는 본론에서 중요한 것,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환경 분석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경쟁 분석이다 하면 핵심적인 부분을 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마케팅 분석 중에서 가장 핵심은 시장 진입 전략이었다 하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본론에 할당해야 되는 분량, 요구되는 분량은 워드 기준으로 환경 분석은 5페이지 정도, 마케팅 분석은 또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총 10페이지 정도의 논문이 이 본론 부분에 할당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발표 자료는 10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 정도 이 본론 부분을 할애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논문의 절반 정도 이상이 이 본론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보고자 할 때 특정한 브랜드를 보고자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서 어떻게 구사를 했는지 이 부분들을 본론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론을 작성하셔서 마지막 결론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결론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본론에서 분석한 기존 마케팅의 문제점 그리고 취약점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의 해결이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다양한 대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유통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 새로운 신유통을 개척한다든지 기존 유통을 개선한다든지 다양한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적 대안, 우리 팀이 그 컨설팅을 한다면은 권장하고 싶은 대안을 선택을 해서 이 최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 부분에서. 자, 결론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론 부분에서 환경 분석하고 마케팅 분석을 하잖아요. 이것에서, 이 내용에서 기반해서 결론이 도출돼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해보고 마케팅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는 이런 부분이 개선할 여지가 있더라 라는 것을 찾아내서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밝혀주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론 부분에 담아 주시라는 거예요. 요구되는 분량은 워드 보고서상에서는 6페이지 내외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발표 자료에서는 3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발표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서론 부분 1페이지, 본론 부분 6페이지, 발표 자료 3페이지, 그럼 10페이지 이렇게 딱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까지 작성하셨으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참고 문헌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그 본론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부터 참고 문헌들을 잘 차곡차곡 내가 참고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마지막 보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참고 문헌 정리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참고 문헌을 잘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찾아요. 그 참고 사이트나 내용들을 찾아서 이 내용들을 분석하고 정리를 할 텐데, 내용들을 분석하고 정리를 하라고 그랬지 이 내용들을 단순하게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오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참고문헌 내용을 일정 길이 이상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표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문헌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 그리고 웹사이트의 표기 방법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참고문헌을 연구 초기부터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논문 다 쓴 다음에 이거 어디서 내가 참고로 해서 썼었지? 참고해서 이 표를 가져갔는데 참고물 출처는 어디지? 그때 가서 다시 찾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문헌까지 작성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사례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잘못된 논문이 있는데, 잘못된 논문의 사례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워포인트로만 만든 최종 보고서. 회사에서는 파워포인트로만 논문 최종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 아카데믹 소사이어티 대학교에서는 파워포인트로만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워드, 아래 한글과 같은 기본 문서 형식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경우 요즘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구어체로 인터넷에 블로그 쓰듯이 쓰시면 안 돼요. 문어체로 정확하게 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그 안에 1장 1절, 1장 2절 이런 장절을 기본 형식을 잘 갖춰서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서론, 본론, 결론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논문 세미나를 쓰시는데 이번 학기 안에 졸업논문 세미나에서 졸업논문을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발표자료도 만들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을 잘 지켜주셔야지 교수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제출 일정, 논문 초안 제출 일정, 최종 논문 제출 일정 이런 것들 일정을 잘 준수를 해주시고요.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논문은 앞에서 어떤 것을 논문이라고 했어요. 자, 내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이 논문을 쓰고 났는데 우리 팀 내 논리와 생각, 의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 자료만 모아서 취합한 그런 보고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리포트 또는 보고서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베낀 것, 카피 앤 페이스트 이런 것은 표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최종 논문 심사에서 표절로 판명되면 이 논문은 아무리 완성도가 뛰어나 보여도 표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F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기본적인 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일단 할 텐데, 먼저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료를 단순하게 수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읽어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반드시 이 마케팅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대안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전략 대안을 제시하고 최적 대안을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선택된 이 제안된 대안에 대해서는 왜 이 대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보고서상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서 논문을 작성하시면 정말 좋은 논문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졸업 논문 세미나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사례 연구 논문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마케팅 졸업 논문 세미나 진행 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졸업 논문 세미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졸업 논문 세미나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 시청을 하고 계시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내용일 거예요. 이 동영상이 바로
졸업논문 세미나 1차 세미나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논문 세미나의 목적과 내용,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조편성을 하게 돼요. 졸업논문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편성을 해서 함께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조편성을 하는 것이 다음 단계고요. 조편성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졸업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교수와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주제가 확정이 되면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논문은 먼저 논문 초안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고요. 다음 단계에서 논문 초안을 기반으로 논문 최종본과 발표 자료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완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논문 발표를 오프라인에서 하시고 논문 발표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일단락이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추가됩니다. 조편성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각 조에 속한 다른 조원들과 본인을 포함한 다른 조원들의 참여도, 기여도, 성실도를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논문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아무 기여도 없는데 이름만 포함시켜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 졸업논문 세미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이번 시간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1단계이고요. 다음 단계에서부터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편성 내용이 가장 궁금할 수 있어요. 조편성의 기본 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6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4명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6명보다 많은 경우는 없고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이런 경우에는 교수의 확인을 통해서 조편성 인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조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실의 자유 게시판이나 정해진 게시판을 활용해서 조언을 찾아야 돼요. 조언을 찾고 이에 대해서 답글을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언을 찾아서 조편성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수가 지정해서 당신은 1조, 당신은 2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싶은 조언들을 찾아서 하나의 논문조를 완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게시글 또는 답글을 정해진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올리느냐, 나는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아무개인데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A 브랜드의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와 같이 연구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답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사람들이 조언을 찾는 글들을 보고서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조언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없으면 내가 단독으로 글을 올리셔가지고 조언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글 올린 다른 학우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맞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답글로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글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은 그 안에서 조편성이 되겠죠. 이 조편성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편성 마감일, 정해진 조편성 마감일 뒤에 그 세부 일정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 마감일까지 올라온 글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조편성을 마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편성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라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수정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1:1 상담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확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편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글을 올렸는데 어떤 학생이 아무도 거기에 답글을 달지 않거나, 또는 이제 어떤 수강 시청 같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늦게 들어와서 조편성이 이미 다 마무리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아예 아무 글도 올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게시글이나 댓글을 한 번 이상은 다셔야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조구성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조편성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주 지역이나 연구 주제, 연령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같이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쓰는데 어울린다 하는 분들을 제가 조편성에 포함을 시켜드리고요. 그런데 이 조편성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연령이나 그런 그 지역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떤 연구 주제라든지 어떤 희망사항이 반영되면 좋겠죠. 따라서 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강생 모두 게시글 또는 댓글을 한 번 이상 올려야 된다. 언제까지? 뒤에 제시되는 세부 일정의 조편성 마감일까지. 그리고 조편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조편성이 되면 같은 조에 편성된 조원들끼리 단톡방이 됐든지 또는 다른 SNS가 됐든지 같이 모여서 연락처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모이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서로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먼저 내 연락처를 공개하실 분들은 공개해 주셔도 좋고요. 답글을 달 때도 연락처를 공개하시면 서로 간에 연락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조편성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편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영남고 학우님도 안 계신가요? 라고 누가 글을 올렸어요. 김민석 씨가. 댓글이 두 개가 달렸죠. 그럼 이제 3명이 모여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직장이 을지로 있고 시청, 명동, 중광역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여기에 답글을 달고 조편성이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후에 완료된 조를 이제 피해서 다른 분들하고 또 조편성을 시도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항상 계속 이렇게 게시글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음에 맞는 분들을 찾아보시고요. 마음에 맞는 분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편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제 조편성 희망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미 구성된 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조편성을 확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편성이 확정되고서 강의실에 공지가 되면 이후에 조별 토론방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원들 간의 연락과 커뮤니케이션,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은 조별 토론방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조편성 확정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를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졸업 논문이 조별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팀 프로젝트, 조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열심히 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기여도가 적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논문 작성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분을 조편성이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논문을 인정해서 졸업을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무임승차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언평가를 학기 말에 수행하게 됩니다. 논문 발표가 있은 다음에 조언평가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과정에서도 내가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난 대충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좋은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F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조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안에서의 내가 맡은 내용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조별 토론방을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카톡 단톡방을 여러분들 보면은 가장 열심히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단톡방을 통해서는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학우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오프라인에 매주 모여서 실제 논문을 작성한 분들보다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카톡으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들이 더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결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각각 그 조별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된다. 조별 토론방은 학기 초에 서로 간의 연락처를 일반 자유 게시판에 공개하기 조금 꺼려질 때 이 조별 토론방을 통해서 연락처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의 단톡방이나 다른 라인도 좋고요. 다른 SNS를 활용해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한 학기 동안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은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실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분업을 하기보다는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업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서론을 쓸 테니까 당신 본론에서 환경 분석 맡고요. A라는 학우는 마케팅 전략 부분 맡고, 뒤 결론은 C라는 학우가 맡고, 이게 분업이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논문에. 그죠? 중구난방. 내용도 앞부분은 잘 되고, 뒷부분은 엉망이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서론을 쓸 때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방향을 정하고, 그 안에서 도와가면서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조별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조별과제를 싫어해요. 왜냐?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예를 5명이 한 조가 됐는데 내가 온통 일을 다 떠맡아서 5명 일을 내가 다 뒤집어 쓸까봐. 대부분 이제 조별이 논문 작성이 아니라 개인 작성, 1인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오면 다른 분에게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1인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속내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는 게 싫어서 이렇게 1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나중에 좋은 평가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조별 활동을 수행한다면 상대적으로 2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5명이 작성한다 했을 때 4페이지씩 분량 정도만 내가 맡아주면, 제대로 맡아주면 한 학기 동안 4페이지 쓰는 게 어렵나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혼자 쓰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더 좋은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조별 프로젝트, 이 조별 논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편성과 이후에 협업, 커뮤니케이션에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조편성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1인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업무의 특성상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렇게 매일 쳐다볼 수도 없고, 일하는 업무 시간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완전 거꾸로 나는 밤에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또는 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차가, 근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협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런 특이한 상황 때문에 1인 작성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1대1 상담, 강시 1대1 상담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세요. 조편성 기간에 저는 이러한 사유로 1인 작성을 희망합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1인 작성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인 작성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례 논문의 내용, 뒤에서 얘기한 분량과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진행돼요. 요구되는 것은 5명이 쓰나 1명이 쓰나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다. 결과물은.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1인 작성 같은 경우에는 논문 최종본과 발표 자료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살펴봐요. 팀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표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은데, 1인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표절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엄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논문 피드백이라든지 발표 시간, 발표 기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 발표를 이제 심사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2시간에 마무리하게끔 예약 시간을 잡아놨는데 먼저 조별 프로젝트로 작성한 분들부터 우선권을 줘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뒤에 가서 모자랄 수가 있어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경우에는 앞에 조별 프로젝트로 발표한 분들은 한 10분 정도 드리지만 뒤에는 3분 내지 5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이유. 경영학에 많은 과목, 마케팅에 많은 과목들이 학부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업들이 팀 프로젝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험도 보지만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개별 과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사례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연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경영학 그리고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리더 또는 리더가 될 사람들의 미래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언젠간 리더가 될 것이고 지금 리더인 분들도 많아요. 근데 리더의 기본적인 요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시간도 없고요, 지원도 매우 적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유명한 애플 같은데 내가 CEO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도 없고, 일하는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그죠? 지원도 적고,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에,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에요. 이 팀 프로젝트라는 것은 미래의 리더, 현재의 리더에게 이런 그 리더의 환경에서 일하는 법과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협업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고 이것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바로 팀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팀 프로젝트에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논문을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조편성이 완료가 됐죠? 조편성을 여러분들이 자유 게시판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자율적으로 조편성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 제가 교수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편성을 해드리면,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어떤 주제로 우리가 논문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주제여야 되죠. 그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마케팅 주제 중에서 그냥 그 일상적인 주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쟁자와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전술을 활용해서 시장에 성공한 사례 이런 것도 좋은 주제가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보인 브랜드, 기업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기업,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주제 선정은 사실상 제약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료 수집이 가능한 주제. 뭐 극단적인 예지만 중세 시대에 어떤 제품이 성공을 했대더라. 내가 중세 시대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중세 시대만 해도 너무 멀고 20년 전, 30년 전에 히트 상품, 히트 브랜드 지금 자료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주제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역량에 적절한 주제. 이런 경우는 많아요.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내 유통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뭐 혁신 방안에 관한 논문 이런 식의 물론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학기라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문으로 완성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어려운 주제는 상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주제를 선택할 때는 좀 참신하고 의미 있는 주제, 나한테도 의미 있고 연구하는 연구자한테 의미 있고 좀 앞으로도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선정을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을 하는데 이 주제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연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면은 논문 세미나를 조별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교수와 토론을 하고서 논의를 하고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연구 주제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주제는 너무 여러분들 역량에 버거울 수 있다 라든지 이것은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 주제는 좀 잠정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건 우리가 이번 학기 내에 완성하기 어렵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쉽게 이제 주제를 바꾸거나 다른 주제로 이 주제를 좀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되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구 주제, 참고할 만한 주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과 관련해서 사례 연구 주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우리가 없어서 걱정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네이버 밴드 활용 마케팅 사례, 맥도날드의 뭐 유튜브 활용 마케팅 사례 이런 것들도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간편결제 페이커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례라든지 BTS의 유튜브 활용한 마케팅 성공 사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뭐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 이런 것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영화 기생충의 마케팅 사례 이런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팀원들이 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1번 너무 많이 다뤄진 주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카페베네, 자라 이런 브랜드는 과거에 크게 성공을 해서 너무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이 사례 연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지금 이 주제로 사례 연구 논문을 썼을 때 새로운 시사점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참신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학생이 콜라도리 독립 8.15를 연구 주제로 하고 싶다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자료를 도저히 못 찾아서 그 학기 중간까지 노력을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콜라 독립 8.15 초록 매실, 과거의 히트 상품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료 찾기는 쉽지 않다 해서 이것을 논문을 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한 학기에 소화할 수 없는 주제, 내 역량에 맞지 않는 주제죠. 다시 말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폼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졸업 논문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과목에서 패스를 받아서 졸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논문이에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지금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도 수강하셔야 되잖아요. 논문도 써야 돼요. 그런 주어진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전 단계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셨으면 팀원 간의 토의를 통해서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해야겠죠. 연구 주제를 선택하셨으면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구 계획서는 조별 과제예요. 조별 과제는 그 조장이 대표로 한 명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일자는 세부 일정을 뒤에서 안내하는 세부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계획서는 말 그대로 설계도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있어야지 어디에 안방을 위치시키고 마루에는 어떤 재질을 쓰고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재료를 준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주식적인 사고를 구성을 해보고 이후에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지 사전 점검을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도 연구 계획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도교수로부터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연구 계획서에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진행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시작이 연구계획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고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구계획서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잠정적인 제목, 그리고 연구자, 같은 조에 포함된 연구자의 명단,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주면 좋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연구 주제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왜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문제 및 범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 주제와 연구의 문제와 범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 안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사점 같은 것들도 연구계획서 안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한 참고문헌도 표기를 해주시고요. 연구계획서에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 양식은 강의실에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계획서는 조별과제이기 때문에 조장 한 명이 대표로 제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조안에 포함된 모든 조언들이 다 제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앞에서 연구 주제를 넣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연구 문제와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 주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공 사례, 이렇게, 또는 현대자동차의 성공 사례, 이런 것이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를 연구 주제로 하면 아주 작은 소기업, 스타트업은 잘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연구 문제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성공 사례, 현대자동차가 창업 이후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요. 성공한 지역이 또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그러면 특정한 시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정한 시점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의 사례를 볼 것인지 70년대, 80년대, 2020년대 어느 시점에 현대차의 사례를 볼 것인지 when 시점에서 봐야 되고요. where 한국의 사례를 볼 것인지 한국 안에서도 서울 지역, 경남 지역, 제주 지역 이렇게 지역을 또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미국의 사례를 볼 것인지 중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소나타의 매출 감소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출시 사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IMC 전략, CSR 활동 너무나 다양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연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연구 계획서 안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점은 2010년대, 지역은 미국 안에서 현대차의 어떤 내용을 볼 것이냐, 소나타의 매출 감소를 보겠다. 이렇게 연구 문제와 범위를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 안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셔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졸업논문 세미나, 2차 졸업논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3차 졸업논문 세미나는 조별 세미나예요. 전체 학생들, 졸업논문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잡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졸업논문 세미나 2차, 3차는 이 연구계획서, 2차는 특히 연구계획서와 향후 논문 진행에 대한 그 교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교수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일반적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졸업논문 세미나 2차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장소는 통상적으로는 한양사이버대 2관 6층에 601호라는 작은 세미나 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강의실을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날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해드립니다. 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약은 보통 세미나 시점 일주일 전에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 2차 졸업논문 세미나의 구체적인 시간 일정에 대해서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공지를 해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옵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은 다양한 시간 옵션 중에서 하나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자유 게시판이 됐건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일정을 확정 짓고 그 확정된 일정 시점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0일 1시다 하면 그 1시에 여러분들 조원들이 모여서 또는 조원들 가운데 그 일정이 허락하는 분, 시간이 되는 분이 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졸업논문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졸업논문 세미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의실 1대1 상담을 통해서 논문 진행사에 궁금한 점을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약속을 정하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한 팀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 예약 방법은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졸업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 작성하신 연구 계획서를 확정을 받고 또는 여기서 이런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연구 주제는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피드백을 받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연구 주제의 선정과 연구 계획서 작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케팅 졸업 논문 세미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 단계에서 연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조별 논문 세미나 2차 논문 세미나를 통해서 교수의 확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논문 초안이라는 것은 전체 논문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 20페이지 내로 논문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워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다 마무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논문 초안을 작성할 때 1단계에서는 연구 계획서를 기반으로 각 그 조원들 간의 역할을 분담해야겠죠. 협업을 하되 어떻게 역할을 기본적으로 분담해서 할지 결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논문 초안은 이것도 조별 과제죠. 따라서 그 조장 한 명이 대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제출일은 세부 일정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문 초안이 제출이 되면 그 다음날 토요일에 졸업논문 세미나 3차 졸업논문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3차 졸업논문 세미나도 역시 조별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2차 세미나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차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논문 초안을 기반으로 논문 최종본 완성에 필요한 피드백을 교수들이 해드립니다. 교수 피드백을 참고로 해서 이후에 논문 최종본과 발표 자료를 완성하시면 돼요. 세부 일정 참고하시고 2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강의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시간대, 방문하실 시간대를 예약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이 방문 시간대라든지 그런 방법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지사항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조별 세미나 참석이 동일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강의실 1대1 상담을 통해서 진행상의 문의사항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차 졸업논문 세미나까지 마치게 되면 3차 세미나에서의 여러분들이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종본과 발표 자료를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논문 최종본과 발표 자료. 논문 최종본은 피드백을 받아서 논문 초안을 수정 보완해서 최종본을 완성을 하시면 돼요. 마케팅 분석과 결론 부분의 내용들을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주로 이 논문 최종본 완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요구되는 분량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기준으로 20페이지 내외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논문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논문 최종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발표할지를 잘 설계해서 발표 자료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논문 최종본을 기반으로 파워포인트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10페이지 넘게 발표 자료를 구성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발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따라서 10페이지가 맥시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논문 발표 자료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 최종본 발표 자료 이런 조별 과제는 조장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출일도 별도의 세부 일정을 참고해서 놓치지 않게 잘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최종본하고 발표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마지막 순서에 이제 근접해 가는데요. 논문을 발표를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학교에 출석을 하셔서 논문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논문 발표 시의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논문 최종본과 발표 자료를 실물로 여러분들 출력을 하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2부씩 출력을 하셔서 학교를 오셔야 되고요. 자, 조별로 주어지는 발표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발표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왜냐, 각 조별로 주어진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전체 일정이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에 대한 배려로 우리 조한테 주어진 10분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표 자료를 10분 안에 10페이지, 파워포인트 10페이지 내외를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론하고 본론 부분은 발표 시간의 40% 정도 이내로 준비를 하고, 결론 부분을 대부분 이제 나머지 60%의 시간을 결론 부분에 집중해서 발표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사회의 일정은 세부 일정을 참고를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심사회 안에서의 발표 순서는 심사 전의 공지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기본 순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더 먼저 발표를 하게끔 배려를 해드리기도 하니까, 뒤에 발표를 하게 배려해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를 해서 발표 순서를 정하고 정해진 발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 논문 심사회, 발표를 하게 된 심사회는 주로 이제 아침, 오전 시간, 요즘에는 오후 시간에도 많이 편성이 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출석을 하셔서 처음부터 다른 조의 발표를 모두 듣고 정해진 순서에 앞에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게 돼요. 우리 조가 정해진 시간에만 딱 와서 발표할 수가 없는 것이, 일정 자체가 사실 뭐 5번째 순서다 하더라도 이게 정해진 순서가 딱 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 좀 더 땡겨지거나 미뤄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발표회, 심사회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출석하셔서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부득이하게 심사회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회사에서 내가 업무상 일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 감안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단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은 이 조별 프로젝트로 논문을 작성하신 조에는 꼭 1명 이상이 참석을 하셔서 발표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문 발표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어요. 바로 조원평가인데요. 조별 프로젝트로 논문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작성 과정에서 같은 조에 속한 다른 학생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원평가는 논문 심사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강의실에 개별 과제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논문을 쓴 학생들은 빠짐없이 모두 이 조원평가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조원평가는 같은 조에 속한 다른 조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다른 조원들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3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조원들의 기여도, 그리고 참여도, 성실도, 이 3가지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조원들이 얼마큼 기여했고, 얼마큼 성실했고, 얼마나 또 이 참여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원평가서의 양식은 학습자료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각각 조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자세하게 담아주시면 향후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조원평가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그 마케팅학과 졸업논문 심사회는 벌써 역사가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졸업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회 또는 심사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과거 논문 심사회 모습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실에 오프라인에 이렇게 모여서 그 논문 작성한 결과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하게 되고요. 각 조가 발표 순서가 되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함께 인사를 하기도 하고 대표를 한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 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젠틀몬스터라는 선글라스 브랜드의 제품의 성공 사례를 연구를 했는데, 발표 시점에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다 이렇게 하나씩 착용하고 나와서 소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조금 더 재밌고 차별적인 모습으로 발표를 해주는 그런 노력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이 있는 거는 1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넘어가면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발표가 끝났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김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논문 심사회에서 참여를 해서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과거 심사회의 모습이었고요.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도 한 2가지만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마케팅학과에서는 우수 논문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졸업 논문 세미나 과정에서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졸업 시에 마케팅학과에서 논문상을 시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우수 논문상 1팀, 우수 논문상 1팀 또는 2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완성도나 팀워크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최종 결과물을 60% 정도 반영을 하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이 팀워크를 한 40%를 감안을 해서 최우수 논문상을 선정을 하고요. 최우수 논문상에는 이렇게 상패를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논문을 작성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우수 논문상 제도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체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대체과제, 논문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고 난 도저히 논문을 못 쓰겠다 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예외를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본은 조편성에 참여해서 논문을 쓰는 거고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는 1인 작성을 선택을 해서 혼자 독립적으로 논문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그 이슈로 인해서 이 논문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학기에 논문 작성을 시도를 했는데 F를 받았다. 그럼 재수강이다 하는 경우에 재수강인 경우부터 이 대체 과제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 대체 과제, 졸업 세미나 대체 과제는 기본 조건이 졸업 논문 세미나에 한 번 이상 졸업 논문 작성을 시도했으나 패스하지 못한 학생이 이 졸업 논문 세미나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만 대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대체 과제는 무엇이냐? 뒤에서 안내해드릴 마케팅학과 추천 도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마케팅학과 추천 도서 리스트 중에서 8권을 선택해서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독후감은 근데 단 워드나 이렇게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책 한 권당 200자 원고지 20자 이상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신 다음에 작성한 원고지를 아래 주소로 택배 발송을 해주셔야 돼요. 총 분량은 이제 200자 원고지 한 편당 20자 이상이니까 전체 합치면 한 160장, 원고지 160장 정도의 분량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많아 보이는데 실제 작성해 보면은 그리 불가능한 양은 아니에요. 8권을 차분히 읽고 한 2주에 한 권씩 내가 책을 읽는다 생각해서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서 4달 정도면은 8권을 다 쓸 수가 있겠죠. 2주에 한 권은 너무 여유 있나?
1주 내지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해진 날짜까지 독후감을 실물 원고지를 자필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물 원고지를 택배 발송을 해주면 이것을 대체 과제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주의사항. 재수강 학생인 경우가 매 학기마다 10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계세요. 논문 작성이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수강 학생이 이제 학기 초에 조편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번 학기에 1인 작성으로 그 논문을 쓰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독후감 대체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정해진 시간까지 독후감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한편 자필로 작성하지 않거나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 뭐 본인이 그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뭐 내가 자필로 작성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예외의 사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필로 작성해서 원고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대체 과제를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한 안에 독후감이 도착하지 않으면, 택배로 도착하지 않으면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문을 쓰지 못한 경우에 재수강인 경우에만 대체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초 수강에는 불가능해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체 과제는 다음과 같은 마케팅학과 추천도서 리스트 가운데서 8권을 선택해서 각각 원고지 20자 내외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택배 발송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추천도서 리스트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별도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은 다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안내는 다 드렸는데요. 이제 뒤에 세부 일정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사례도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기 앞서서 내가 이번 학기에 이 졸업논문 세미나 과목을 수강을 해서 마케팅학과 졸업 기본 요건을, 필수 요건을 맞출 의지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첫 번째, 조편성이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조편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것부터 논문 작성은 시작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편성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시사적이면서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지금 시점부터 머릿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주제를 내가 사례 연구 논문 주제로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조편성 할 때도 그 내용들을 담아서 조편성을, 희망 내용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제가 강의실에 공지를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할 것이고, 같은 조원들이 카톡을 보낸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 부분 지나치지 마시고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팀원 간의 협업도 그렇고 강의실상의 일정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무임승차, 조언들 많은데 5명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는 대충 조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 될 수 있다. 조언 평가를 통해서 무임승차나, 그리고 표절 같은 경우에는 F 처리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고요. 부가적으로 세부 일정 그리고 과거 사례 같은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학과 졸업논문 세미나 세부 일정 안내입니다. 자, 2020년 1학기 마케팅 졸업논문 세미나 세부 일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학기 초에 졸업논문 세미나 1차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오프라인 강의나 모임 같은 것이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교육부 공문과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강하신 그 내용들, 동영상이 졸업 세미나 1차 세미나의 내용이고요. 자, 1차 세미나 지금까지 수강하셨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인지 아시죠? 조편성 진행이에요. 개인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편성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3월 6일 금요일까지 그 강의실 자유 게시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편성을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신 글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조편성 공지를 그 다음 주 3월 10일 화요일 날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자, 조편성이 이후에 한 번 정도 수정이 거쳐서 한 목요일 정도에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확정된 조를 기반으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셔야 되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조별 과제로 제출하셔야 돼요. 그 기한이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보름이 좀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조별 과제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다음날 3월 28일 토요일 날 2차 졸업 논문 세미나가 조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조별 논문 세미나에서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논문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논문 제안, 초안, 전체 논문을 이제 다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조별 과제로 5월 15일 금요일까지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5월 16일 토요일에 졸업 논문 세미나 3차가 조별로 또 진행이 됩니다. 학교에서 토요일 날 졸업 논문 세미나 3차를 통해서 이 논문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에 기반해서 논문 최종본과 발표 자료를 작성하시고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금요일날 제출하고 바로 그 다음날 졸업 논문 심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이 되겠죠. 이때까지 이제 졸업 논문 심사, 이때 졸업 논문 심사에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발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다른 방법을 제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계없이 우리 수업과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문 최종본 발표 자료 제출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논문 심사회가 5월 30일에 있고 일주일 정도 시간 뒤에까지 조원 평가를 개인 과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2020년 6월 5일 되겠죠. 자, 조원 평가가 마무리되면은 이번 학기 졸업하시는 분들은 8월 22일 날 졸업식에 참여를 해 주시면 전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보면은 개인 과제, 대부분의 과제는 금요일 날까지 기한이에요. 그죠? 금요일 날 기한으로 돼 있고, 세미나는 어떤가요? 토요일 날 세미나가 이루어지죠. 28일, 5월 16일, 5월 30일 토요일 날 있고,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캘린더에 저장을 해 주시면은 한 학기 동안 졸업 논문 세미나 수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를 꼭 하시고 이 세부 일정을 인쇄를 하시거나 일정에 기입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지금까지 졸업논문 세미나 세부 일정 2020년도 2학기 일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케팅학과 졸업논문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마케팅학과 졸업한 선배들이 작성한 그 졸업논문의 사례를 한번 순서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게 돼요. 이제 학과명, 조명 이렇게 4조 돼 있고, 조장, 조원, 성명, 학번 뭐 이 정도. 이메일하고 휴대폰은 이제 안 쓰셔도 무방하고요. 이후에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문제, 연구 범위, 예상하는 연구 목차 이렇게 포함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시사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담아주시면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한 참고 문헌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주면 연구 계획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표준적인 연구 계획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연구 계획서 확인을 받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논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논문 초안은 기본적으로 전체 논문을 그냥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전체 목차 쭉 보면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토스를 이제 주제로 했는데, 연구 목적, 뭐 앞부분에 이제 업무 분담, 세부 스케줄 이 부분까지 담았고요. 연구 목적부터 토스 소개, 여기까지가 서론이죠.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초기 마케팅, 성장기 마케팅, 확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 이렇게까지가 이제 전략적 시사점까지가 본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토스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결론 부분 작성하였고 참고 문헌으로 마무리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미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논문을 작성한 팀이고요. 각각 오프라인 미팅을 언제 해서 그 미팅에서 무엇을 했고, 교수 피드백을 언제 받았고, 이런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논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구 목적, 뭐 토스 소개는 매우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환경 분석도 가능한 이런 표를 써가지고 수학 분석을 깔끔하게 제시를 했고요. 자, 쭉 볼까요? SDP 전략 분석했고, 타깃 시장에 대한 분석, 뭐 초기 마케팅도 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깔끔하게 논문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논문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사실상 논문 초안에서 거의 높은 완성도를 보였기 때문에 최종본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본에서는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과 대안, 결론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을 해서 최종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토스의 문제점을 찾아서 과도한 광고 비용 지출이라든지 보안, 고객 정보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죠. 결론 부분들을 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결론까지 하면서 최종본을 완성을 했어요. 행운 퀴즈 어뷰징 해결 방안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 실행 방안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논문 최종본을 완성하고 논문 발표 자료를 완성해서 논문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자, 볼까요? 이제 표지 페이지가 볼 수 있고요. 논문 목차, 서비스 소개부터 환경 분석, 초기 마케팅, 성장기 마케팅, 이렇게 본론 부분 있고, 결론 부분, 이렇게 목차가 있고, 실제 서비스 소개를 한 페이지로 마무리했고, 권장한 대로, 이후에 본론, 환경 분석 볼 수 있고요. 환경 분석 2페이지, 토스의 마케팅 전략 분석 하나,
둘, 세 페이지, 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4페이지를 할애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를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그 디렉션대로 논문을 마무리했고, 모범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문이 작성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에 추가로 마케팅학과, 우리 마케팅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졸업 논문 샘플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거는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과거 자료들을 몇 개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졸업 논문을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논문 쓸 때 그 시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샘플을 올린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열람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케팅학과 과거 졸업 논문 샘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